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도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한 영향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역시 크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실적이 높아진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탓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가 어제 2024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내놓은 주주 환원 정책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KB증권에서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통한 자본 슬림화와 TSR 개념의 도입, 최소 배당의 도입 등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에 대한 가치성을 높였다며 이익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주식을 사야 할 이유를 만들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짐펜트라의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 대형 보험사 시그나 헬스케어와 손을 잡았습니다. 셀트리온은 시그나 헬스케어와 짐펜트라에 대한 선호 의약품 등재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계약에 따라 시그나 가입자는 짐펜트라 처방 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딴 전기차 화재에 주춤할 줄 알았던 2차 전지 관련주가 최근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 인식 속 저점 매수 유입과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예고, 현대차 그룹의 북미 전기차 점유율 두 자릿수 돌파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단기 반등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타이트한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진을 보이는 이유 두 가지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이 있고요.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오늘 양대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을 추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총 마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가 부진한 틈을 2차 전지주가 채우는 시속게임 양상이 시장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파랗게 질려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는 1%에 가까운 낙폭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는 지수가 조금은 회복하려는 기조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0.88%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2,666선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뚜렷한 방향성을 띠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는 저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고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0.97%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755선의 지수는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물을 추리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사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3,251억 원, 기관은 2,439억 원, 개인은 5,305억 원입니다. 오늘까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됩니다. 규모를 바로 살펴보면 외국인은 935억 원, 기관은 995억 원, 개인은 2,193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4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 9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를 보이더니 오늘은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엇갈리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반도체주가 쉬어가는데 2차 전지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 여파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전까지는 기관 투자자들이 4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함께 매도로 전환된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2.75%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5%대로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무려 5%대로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모두 셀 3사에서 강세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추세선 역시도 회복하려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5일선이 121선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에서 좀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B샘플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황제주 등극을 앞두고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장에서는 3%대 약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96만 1,000원 선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인베스터데이를 열게 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나면서 마감까지는 굉장한 기세를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는 살짝은 주춤합니다. 0.77%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도 엇갈린 양상이 관찰이 되는 가운데 현대차보다 아우잉 기아가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2.96%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10만 7,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의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형 보험사인 시그나와 진펜트라 등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만 오늘 장에서는 쉬어갑니다. 0.94%의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금융주인 두 종목은 엇갈리는 양상이 펼쳐집니다. KB금융은 강세, 신한지주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역시나 2차 전지 소재에서 강한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엔캠까지 모두 1%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주고 있고요. HLB의 경우는 오늘 양매수가 들어와 줍니다. 1%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총 1위 자리에 등극한 알테오젠 오늘 장에서는 쉬어갑니다. 1%대 하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역시나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내에서도 엇갈리는 양상이 펼쳐집니다. 삼천당 제약의 경우에는 약세, 리가캠 바이오는 강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리가캠 바이오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휴재를 살펴보면 2%대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클래시스의 경우는 볼륨별 판매가 1,000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이에 따라 0.79%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주인 리노공업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이 오후장 현재 시장의 낙폭을 좀 계속해서 좀 축소하지 못하고 있는 다소 답답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님 오늘장 현재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정말 시장에 큰 네.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관련돼서 반도체 종목들은 정말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외 섹터들은 그래도 선방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크게 효과가 없었고 또 엔비디아 관련돼서도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에서의 해석이 좀 약간 부정적으로 판단이 되면서 또 좋은 그런 물살을 타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의외로 또 선방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서의 기회를 네. 잡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서 판단을 했고요. 좀 대표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관련돼서 반도체 종목들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모든 종목들이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일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면서 그래도 시장에서를 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어디로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될지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가 될지를 좀 잘 선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2차 전지와 바이오 쪽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2차 전지는 호흡 좀 길게 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엔 단기적으로 이제 반도체 수급을 흡수하려면 결국에는 그 섹터의 크기가 커야 되는데 그게 2차 전지 아니면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당분간은 좀 강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상대적으로 좀 물론 저평가라는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바이오 쪽에 여러 가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또 바이오는 학회 일정도 있고 생물보안법에 대한 일정 또한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잘 선별해 봐서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비디아 말씀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실적 리뷰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오늘 반도체 섹터에 이렇게 낙폭이 좀 큰 폭의 하락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영향으로 작용을 좀 해야 됐었나 저는 그런 의구심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일단 2분기 실적 시장의 전망치보다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22%가 좀 증가됐는데 월가가 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상회했던 매출액을 좀 발표를 했고 가장 주목해 볼 포인트가 3분기 가이던스가 월가가 한 317억 달러를 좀 제시를 했는데 저는 엔비디아가 320억 달러에 대한 가이던스만 좀 제시해도 일단 하반기에 불확실성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했는데 오히려 더 상향된 325억 달러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제시했다. 이 부분까지 좀 좋았어요. 그런데 해당되는 내용들이 뭐가 좀 문제였을까? 가장 큰 어떤 내용들을 좀 복기를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3분기의 기대 수익률이 한 75%를 전망을 했는데 이게 회사가 좀 제시했던 기대 목표 수익률 한 74.4%. 근데 이게 한 0.6% 정도 빠진 부분이 이게 수익 이익 지표가 크게 좀 훼손이 좀 된 것인가. 네. 이 관점도 굉장히 좀 의구심이 좀 들기 때문에 사실 실적 기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 이런 관점에서 하반기에 불확실성들이 부각이 됐다. 이런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예상했던 AI의 고점론 내지는 AI의 거품론을 오히려 3분기 가이던스의 상향 제시 그리고 4분기까지 안정적인 투자 기조가 유지된다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이 우려감들은 저는 이제 해소했거나 완화했다라고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중요한 부분이 컨퍼런스 콜이었어요. 해당되는 내용 중에 좀 제가 좀 관심 있게 좀 봤던 부분이 첫 번째 이 블랙엘 출시. 그러니까 우리가 좀 3분기 출시가 좀 예상됐는데 이 부분이 4분기로 지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4분기에 대해서 양산을 준비하겠다가 아니라 양산을 시작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준비를 하겠다라는 어떤 온도차에서는 그래도 좀 완화된 이 발언을 좀 했지만 그래도 시장이 이 블랙엘의 어떤 3분기 출시 기대감들이 좀 쇠퇴했던 그리고 이게 사실 블랙엘 관련된 어떤 양산 일정들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은 과거 CNBC가 어떤 보도를 통해서 의문을 좀 제기했었죠. 그때도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이 여파 때문에 SK하이닉스 또는 SK하이닉스 양 밸류체인을 좀 구성했던 종목들이 단기간 또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구조적으로 보면 블랙엘에 관련된 플랫폼을 수정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시장에서는 블랙엘에 관련된 양산에 관련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특히나 뭐 반도체 섹터에 좀 가장 큰 어떤 수급 영향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고 컨퍼런스 콜에서 뭐 특히나 뭐 좀 주목해 볼 만한 또 메시지들은 오히려 이 블랙엘의 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앞으로의 견고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시사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제품에 관련된 출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실적의 어떤 훼손은 없었다라는 것을 좀 증명해 본다면 오히려 전 실적 기대감 반대로 생각해 보면 4분기 블랙엘 출시 기대감을 우리가 감안해서 사실 뭐 저는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의 어떤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을 해봤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좀 주목할 만한 내용 어떤 거 좀 관심 있게 좀 보셨나요? 일단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에 있어서 좀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리면 네. 지금 4분기로 블랙엘이 늦춰졌다는 거, 이 시점에 대해서 늦춰진 부분과 일단 다른 것보다도 블랙엘이 출하가 되고 이런 추가적으로 매출 확대를 얼마나 명확하게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숫자적인 측면으로 좀 더 명시를 제대로 해줬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평가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국엔 3분기 이제 마진율인데 그 3분기 마진율이 정말 소폭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 마진율이 75%인데 지금 74.4% 제시다. 근데 이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 이제 실적 발표를 보면서 느낀 건 역시 시장에서의 과도한 기대감은 좋은 실적을 보여도 항상 실망이라는 게 뒤따라오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느꼈고 또 일각에서 평가 중에 하나가 월가의 미스터 넘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또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고 합니다. 월간 큰손 투자자들을 통해서 집계하는 실제 추정치인데 여기서 이제 이번에 EPS 같은 경우에 0.68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0.71을 예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 큰손 투자자, 실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까지 미치지 않는 이런 정보적인 측면에서의 예측치가 또 따로 존재를 하는데 그 월가 쪽에서 이 예측치가 잘 못 미쳤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번에 이 위스퍼 넘버라는 거는 기존에는 잘 몰랐던 부분인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 수치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어긋났고 이로 인해서의 하락도 무시를 못하지 않나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두 가지의 투자 성향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레거시 쪽, 피크아웃 우려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저는 레거시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관련돼서 이제 상승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많이 단기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매수세에 대한 유입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첫 번째 장기적으로 보시는 투자자들 이제 비중을 나눠서 가져가는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쭉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고 또 두 번째는 오히려 반도체를 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비중을 한 번에 확 실어서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단기적으로 지금 크게 좀 낙폭이 나온 구간에서 좀 우리가 치고 빠지는 전략, 내가 반도체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비중을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짝은 이제 관망과 그리고 보수적인 관점도 좀 유지를 하면서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너무 공격적으로 비중을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함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이 모 매체에서 이 속보가 좀 하나가 나왔었는데 두산밥켓이 로보틱스의 포괄적 주식 교환의 방식에 대한 합병을 철회하겠다. 아직 뭐 공시로 좀 나온 건 없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 두산밥켓과 두산 로보틱스에 관련된 합병을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이 증권신고서에 관련된 합병신고서를 2회 정정 요구를 했거든요. 첫 번째 정정 요구가 있었고 두 번째는 다시 좀 정정 요구가 좀 있으면서 이에 따른 어떤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라는 어떤 발표이기 때문에 아직 공시사항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향후에 이사회에서 의결이 좀 된다면 이 해당되는 합병 신고서를 좀 철회할 수 있는 해당 공시는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두산 밥켓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전체적인 또 시장 관련주들 흐름 보면 두산 밥켓의 경우는 지금 뭐 보합까지 주가 좀 올라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2.7%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아직 두산 로보틱스는 0.61% 하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영향도를 어떻게 좀 봐야 될까? 과거에 이 두산밥켓의 입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알짜자 회사를 두산 로보틱스에 좀 뺏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고,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두산밥켓이라는 이 탄탄한 이 자회사를 좀 흡수함으로써 외형 가치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 두산밥켓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산밥켓의 주주 입장에서는 두산 이 로보틱스에 대한 이 가치가 너무 이제 과하게 부풀어진 그런 상태에서 합병 비율이 다소 좀 불만이다. 이런 어떤 불만 사항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이슈들이 만약에 확정이 좀 되면 시장의 영향도는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 두산밥켓,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세 개 종목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대표님? 참 신기한 게 이제 합병한다고 했을 때도 빠졌는데 네. 합병 철회한다라고도 또 세론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도 빠지고 또 싫다고 해서 철회를 한다라고도 빠지는 좀 특이한 현상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확정적인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참 해석이라는 것도 신기하고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신기한 게, 처음에 합병에 대해서 두산밥켓 쪽은 불합리하다, 불리하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게 철회가 되면은 좋은 거라고 받아들여질 줄 알았는데 또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움직이지 마시고 보유를 내가 혹시라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보시는 편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움직임 대체적으로 보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좀 미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에 대해서 아직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도 좀 분위기에 맞춰서 지금은 다른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좀 더 부연을 좀 하자면 두산밥켓의 경우에는 훼손된 주가가 다시금 원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도 알짜자 회사에 대한 유지 부분은 긍정적이지 않나. 다만 두산 로보틱스에 관련해서는 단기 수급 변동을 유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장인의 앵커의 은혜로운 섹터 체크하고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무난돌이 정 맞는다라는 표현 아시죠? 그런데 예쁜 돌도 정이 맞나 봅니다. 엔비디아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상 성적표 100점 맞아서 갔는데 왜 이렇게 문제를 빨리 못 풀었어? 라면서 혼이 나는 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 거래에서만 무려 268조 원이 말 그대로 증발했습니다. 어떤 성적표였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분기 매출, EPS, 3분기 매출 가이던스 모두 다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일단 매출 쪽에 있어서는 300억 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요. 컨콜도 좋았습니다.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 있었고요. 가장 중요했던 이 4분기 블랙웰 양산에 대해서도 시작할 것이며, 그리고 기존 AI 칩인 호퍼도 여전히 수요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블랙웰에 대해서는 4분기에 매출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기대 더해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세를 면치 못한 이유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기 매출에 있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2% 폭증을 했습니다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15% 상승에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기 갈수록 상승폭이 둔화되어 있다. 여기에 꼬집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EPS 같은 경우에는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만 시장의 예상, 훨씬 더 일각에서 기대했던 것은 0.71이었거든요. 그것을 소폭 하회했습니다.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가이던스에 대해서 월가 예상치는 317억 달러였는데 일각 시장의 기대는 379억 달러였거든요. 이것을 또 하회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일단 블랙웰에 대해서 생산 수율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GPU 마스크를 변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마스크는 유리판으로 되어 있어요. 만들어지면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경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동안 시장의 우려가 뭐였죠? 바로 블랙웰 생산 차질 있는 거 아니야 였는데 이것을 사실상 조금은 인정한 셈이다 이렇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268조가 증발하게 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지난 몇 분기 동안 가장 공격적인 기대조차 뛰어넘었던 이 엔비디아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끄덕끄덕하게 됐는데 일단 엔비디아 급락세로 인해서 반도체 투톱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스탁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 초반부터 빠르게 낙폭을 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지금 현재 6% 가깝게 여전히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수급은 어디로 흘러가게 됐나라는 것을 또 살펴볼 차례가 됐죠. 바로 2차 전지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솟았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만에 시총 90조 원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떤 이슈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나온 이슈였죠. 삼성 SDI가 GM과 손을 맞잡고 미국 내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전고체 배터리 B샘플 개발을 완료를 했고 이것을 슈퍼카 업체 5곳에 공급을 했다 했는데 이 업체는 우리가 많이 아는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B샘플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존의 가장 기초적인 A샘플에서 조금 수정을 하고 개선을 한 것이 바로 이 B샘플이거든요. B샘플 다음은 당연히 C샘플이겠죠. 이 C샘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공급 유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C샘플 같은 경우에는 시장 출시하기 전 마지막 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2단계만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된다면 대량 생산이 또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고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되게 뛰어나고요. 에너지 밀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데 꿈가스는 원래 비싸잖아요. 단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것이죠. 일단 배터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가격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정말 크거든요. 만약에 기존의 배터리가 아니고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1억짜리 슈퍼카가 무려 2억에서 3억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정말 비싸죠.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슈퍼카 업체를 중심으로 공급을 했다라는 이야기 일단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 중에서는 전고체 쪽에 가장 큰 폭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랜만에 에코프로 그룹주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강한 상승 달력 나오고 있는 것은 에코프로 머티 입니다. 이 피레노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고요. 한빛 레이저 역시도 20% 넘는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두 가지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바로 증강현실입니다. 정부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오늘 이노 시뮬레이션이 빠르게 상한가 진입 후 풀리지 않은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버넥트와 드래곤플라이 모두 다 두 자릿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백화점의 대구 백화점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본점, 아울렛, 물류센터까지 공개 매각하겠다라는 이야기 속에 두 자릿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화 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개 매수에 나선 바가 있었죠. 그 당일에는 두 자릿수 강세 보였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거래일 연속해서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7%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유한양행이다라는 것이 증권가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었죠. 특히 유한양행 다음으로 FDA 1차 치료제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장 초반에 두 자릿수까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지금 역시나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무려 14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 이어가게 되면서 오늘 가장 강한 상승 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에서 좀 다룬 이 내용들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들 좀 아까 엔비디아는 좀 이야기를 좀 했고요. 오늘 삼성 SDI를 좀 비롯해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 수급이 오늘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 반도체 섹터가 좀 쉬어갈 때 낙폭이 좀 커갈 때 반대적으로는 2차 전지 섹터가 좀 강하고 해당돼서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전고체 배터리 수급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중소형주들도 굉장히 강하게 좀 네.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삼성의 SDI에서 전고체 관련된 소식을 전해줬고 또 시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양산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오늘 대장주격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좀 네. 강하게 달려주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121선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상한가에 안착을 하고 나서 이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오늘도 지금 121선 기점에서 딱 저항대를 만났는데 만약에 오늘이 아니라든지 뭐 단기적으로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당분간은 약간 단기성으로 좀 시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9월 초에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돼서 대책을 이제 정부 쪽에서의 또 마련한다는 일정도 있는데 물론 거기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무조건 나온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얼마 전에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이제 차세대 배터리 쪽으로 정부가 R&D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구체화된 이야기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정부 정책 그리고 삼성 SDI발 모멘텀 해서 좀 저는 관련된 종목들이 훈풍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참 시기적으로 아이러니한 게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은 잘 나왔지만 시장에서 해석이 좀 좋지 않다 보니 그 수급이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오늘 오전에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확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ABL바이오가 오늘 굉장히 강한 급등세가 나와줬는데 이제 그쪽에서 수급이 윗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살짝 밀리는 모습 보이더니 그게 2차 전지 관련돼서 삼성 SDI에서도 좋은 소식이 나왔고 단독 보도이긴 하지만 LG 엔설에서도 도요타용 배터리를 GF 합작 공장에서 이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참 시나리오가 또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수급 이동 현상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지속성,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긍정적인 분위기가 저는 딱 그 어떤 때보다 엔비디아 실적 관련돼서 해석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2차 전지가 더 강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좀
오늘 시초 수급들 중에 특징주가 좀 있었다면 어제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 현대 웨이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SDV 전환 관련된 이슈,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 기술 고도화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가 시초에 좀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상승폭 다 반납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수급이 또 제약바이오 일부로 또 갔다가 다시 또 지금 전고체가 오후장 들어서 그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요즘 우리가 개별 섹터라고 봐도 테마 연속성이라는 게 하루 정도는 좀 반영이 좀 돼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너무나 빠르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고 빠르게 해당되는 수급이 이 섹터로의 어떤 이동들이 가파르게 좀 더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급 변동성 관점에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 좀 보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 크게는 뭐 지금 이 상용화가 일부 뭐 슈퍼카에 좀 적용이 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좀 오늘 화두로 좀 부각은 좀 됐지만 이게 대량 양산 관점에서는 한 2027년도에서 많게는 한 2028년도 이후에 이 대량 양산이 좀 가능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상기해 보면 이게 아직까지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은 아닌데 사실 전반적인 어떤 수급 사항들이 2차 전지 섹터에서 사실 뭐 이 차세대 배터리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최근에 뭐 전기차 포비아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좀 지속되다 보니까 역시나 대안은 전고체 배터리가 좀 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오늘 시장 탑3 내용 보면 증강현실 그리고 백화점,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님 어떤 탑3 중에 어떤 섹터 좀 강하게 괜찮게 좀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예. 저는 반도체의 수급을 가져갈 수 있는 네. 이제 바이오 쪽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바이오의 강세가 나온 지는 꽤 시간이 되기는 해서 약간의 고점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제약 바이오도 어떻게 보면 세분화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CDMO 관련주들 그리고 뭐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항암 관련된 시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뭐 비만 치료제 시장을 타깃하는 기업들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요즘 좀 제가 눈에 띄면서 좀 눈여겨보는 쪽은 지금 SK 바이오팜이라는 기업처럼 어느 한 치료제가 굉장히 좀 강하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뇌전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 판매가 해외 쪽으로도 엄청나게 잘 판매가 되고 있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그동안은 점유율도 크긴 했지만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는 살짝 밀리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이제 2024년 뭐 늦으면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이 뇌전증 치료제 쪽에서 북미 시장 1위로 등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실제로 이와 관련돼서 또 매출을 잘 일으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결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의 또 기회가 다시 한번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HK 이노엔이라는 종목도 오늘 좀 시세를 내고 있는데 이제 역류성 식도염 관련된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고 지금 출시한 지 5년 동안 계속해서 매출을 순항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런 비슷한 결, 실적도 잘 나오고 지금 제약바이오 9월에 암학회 일정도 있고 또 생물보안법 일정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중에서 돈을 잘 벌거나 아니면 관련돼서 일정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거나 이쪽 관련된 기업들에게 수급이 여전히 좀 유효하게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둔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단기적으로 좀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9월 달에 굉장히 많은 이 풍성한 이벤트들이 좀 있잖아요. 9월 9일에는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 관련된 공개 이슈가 있고 그 다음 날 미국의 대선 토론회 이 부분도 뭐 낙태 관련주라든가 마리아나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에 관련된 이슈 뭐 또는 어떤 이 토론회에서 기승을 좀 잡는 그래서 뭐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효과가 좀 나타내 줄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뭐 13일 뭐 세계 폐암학회가 있고 17일 날 유럽의 종양학회가 있죠. ESMO가 있는데 저는 좀 ESMO에서 좀 주목해 볼 포인트 ADC 항암제 부분에서 성과에 관련된 이슈들. 그래서 뭐 지금 유한양행이 아직까지 좀 수급이 좀 강한 이유들은 렉라자 병용치료제에 관련된 부분적인 마일스톤 유입 플러스 여기에 관련된 향후의 실적에 대한 반응 효과 기대감. 여기를 넘어서서 세계 폐암학회에서 또 다른 이 파이프라인의 어떤 성과들이 좀 공개될 수 있는 기대감이 조금 더 어떤 수급의 어떤 유입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서 보고 있고 오늘 뭐 ABL 바이오 특히나 뭐 리가켄 바이오의 경우에는 ESMO에서 상당한 임상 성과에 관련된 공개라든지 뭐 초록 공개가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목해 보면 단기적 일정 이벤트가 단순하게 기대감으로만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9월에 뭐 금리나 기대감과
더해서 오히려 이 바이오 섹터의 어떤 중장기 수급은 좀 완화될 수 있는 측면들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요. 오늘 저는 좀 특징 있게 봤던 섹터 좀 백화점인데 백화점 안에서는 대구 백화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현재 18.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전일 시가총액이 637억 원, 1,000억 원이 좀 채 안 되는 시가총액을 좀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수급 변동은 좀 클 수밖에 없는 종목이 오늘 굉장히 큰 상승폭을 좀 이루고 있는데 다름 아닌 해당되는 이슈들을 보면 본점과 아울렛 그리고 물류센터에 관련된 공개 매각 소식이 좀 전해졌다라고 해서 이제 9월 12일까지 예비 입찰을 받고요. 9월 12일 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좀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좀 이런 기대감들이 수급 유권으로 조금 단기간 좀 반영되고 있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대구백화점에 대한 영업력들을 좀 더 전체적으로 감안해 보면 이게 좀 기업의 어떤 존속 능력이 있을까? 하지만 해당되는 어떤 영업권 일부에 대한 어떤 매각 이슈, 그래서 자산을 현금화하고 난 이후에 대구백화점에 대한 사업 전략들을 어떻게 좀 변모할 것인가? 이 부분도 주목해볼 포인트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급등 구간 여기서 조금 더 상승폭을 좀 내준다면 저는 9월 12일까지에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여기에 원매자가 과연 이제 누가 좀 나타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더 기억을 좀 한다면 전 대구백화점의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관심 섹터라든가 좀 종목 어떤 거 좀 보고 계실까요? 시장이 요즘에 딱 보면은 너무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오늘 또 일정 관련돼서 이제 뭐 저출산 관련돼서도 기대감을 모았던 부분도 있었는데 크게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오히려 세론으로 작용을 했어요. 오늘 이야기한다. 대통령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다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약간 기대감이 있었는데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9% 이상 또 밀리면서 오늘 기대하셨던 분들과는 좀 박자가 다르게 가는데 요즘 시장의 현상들을 보면 아까 좀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수급의 이동 그리고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가는 그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최근에 강했던 부분, 저도 좀 기다리는 부분이 지금 미국 대선 관련돼서 지금 트레이딩, 미국 대선 관련된 종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원래 보통 이 정도 됐을 때는 지금 일정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더 격전을 벌이면서 관련주들이 시세를 확 사로잡을 줄 알았는데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워낙 이쪽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반등세가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 저 역시도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보안 관련돼서 지금 딥페이크 관련돼서 이슈 타는 종목들도 계속 테마성으로 좀 변동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 특히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서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 뭐 저는 일단 해리스 관련해서 보안 관련된 모멘텀과 정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도 약간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보안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긴 하셔야겠지만 이런 종목군들 지금 시장에서 테마를 이루고 있는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크다는 거를 유의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좀 이 공략주 좀 알아볼 시간인데 저는 사실 시장의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이제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하는 것이 좀 과연 좀 현명할까? 이게 단기적 관점이냐 중기적 관점에 관련된 아직 방향성들이 명확하지 좀 않다 보니까 사실 선침해에 관련된 어떤 이슈도 선침해를 과연 이제 어떤 구간에 해야 될까라는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의구심 내지는 고민도 굉장히 좀 클 것이다라고 좀 판단해 봤는데 사실 저는 BH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우리가 단기적 일정 이벤트 안에서는 9월 10일에 원래 예정돼 있던 이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 공개가 미국의 대선 토론회 일정 때문에 하루가 앞당긴 9월 9일에 관련된 출시 기대감을 좀 이어질 수 있고 지금 BH가 사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 현재 주가의 상황들은 이런 어떤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월 달에 아이폰 15 시리즈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해당된 기대 수급을 다 반영하지 못했던 그래서 아이폰 15 시리즈가 처음에 좀 출시가 됐을 때 시장의 전망과는 좀 다르게 판매량들이 굉장히 좀 미흡했던 여건들과는 이번에 아이폰 16 시리즈에 관련된 이 출시는 온도차가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텔리전스의 어떤 탑재 이 부분들은 사실 뭐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하기보다는
사실 교체 수요라든가 대기 수요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지난 2분기 아이폰 1호의 중국에서 판매량들을 좀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AI 폰이 새롭게 좀 출시가 되고 있고, 여기에 관련돼서는 카메라 기능의 어떤 스펙업 기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고사양으로 좀 업그레이드됐던 어떤 기계의 어떤 상태들을 전반적으로 좀 감안해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좀 초기 판매량 내지는 초기 흥행은 좀 예상되지 않을까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의 1분기 출시 이후에 실적 확장을 이뤘고 2분기까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점, 이 점들을 기억해 보면 전 BH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도 저는 진입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이폰 16의 출시 기대감만 보는 것이 아니라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조, 그리고 여기서 흥행 기조가 좀 더 유지가 된다면 내년 상반기 실적 기조까지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네네. 말씀드릴까요? 관심주 저는 세방전지라는 종목 네.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현대차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하는 포인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뭐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 기대감도 있지만 저는 이 안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하이브리드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하이브리드의 차종을 지금 2배로 확대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동안 현대차 하면은 제네시스 라인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제네시스 라인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이런 좀 인기 이런 것들 좀 굉장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관련된 기업입니다. 하이브리드와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에서 성장을 좀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본사에서 하는 일이 고성능 전지 사업을 합니다. AGM이라는 이 전지를 만드는데 기존 전지에 비해서 성능도 좋고 효능도 좋고 가격도 2배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실적 성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데, 이게 전기차, 하이브리드 두 군데 모두 탑재를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회사를 통해서 한 9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지금 세방리튬 배터리를 통해서 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영위하냐면 이제 셀업체, SDI나 이런 네. 업체들에게서 배터리를 받아와서 이제 냉각에 대한 시스템, 이런 그 BMS 시스템 이런 것들을 탑재를 해서 배터리 모듈로 만들고 이거를 배터리 팩 업체에 납품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뭐 업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매출이 잘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동안 매출 계속 늘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 프로젝트 진행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에 대한 성장성도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면 또 재무 구조 상당히 우량하고 좀 튼튼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앞으로 현대차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요가 전기차 캐즘 현상의 이 공백을 하이브리드 차량이 흡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돼서 세방전지라는 종목, 전기차 하이브리드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하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감 전략 좀 간단하게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오늘 지금 2시 37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수급이 2차 전지로 가냐 아니면 바이오로 가냐 아니면 반도체가 이대로 반등에 성공하냐,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급하게 결정하실 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엔비디아 관련돼서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해석을 했고 관련돼서 과대 낙폭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일 좀 어느 정도의 수급이 같이 동반돼서 반등세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오늘은 마감 흐름까지 어떤 섹터가 기조를 유지하는지를 잘 보시는 게 포인트일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매수를 해도 시장 전반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금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낙폭을 축소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시간의 선물지수에서 일부 정도 상승 전환을 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어떤 영향도는 오늘 일회성으로 좀 반영되고 난 이후에 장기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로서에 대한 조정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이 화끈한 공략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